러시아 전투기가 2대나 격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뉴스가 되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그 사진이 나와 있어가지고 한 건데, 이게 보시면 5월 19일 날 신문에 나온 거거든요. 역사상 처음으로 러시아 전투기 2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해서 화제를 본 우크라이나 해상 드론의 상세한 모습이 공개됐다. 최근 우크라이나 매체에 키우, 러시아 수도, 우크라이나 수도죠. 러시아, 키우 인디펜던트 등 현지 언론은 미사일 한 쌍이니까 2개죠. 2개를 장착한 해상 드론 마구라 V7이 처음으로 대중들에게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이 마구라 V5가 제가 작년에 한 보여드렸던 그건데, 그 버전이 또 지금 또 버전하게 된 것 같아요. 유튜브와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공개된 마구라 V7은 세련된 모습을 보도를 보니, 특히 카메라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나란히 AIM-9 사이드와인드 적외선 유도 공격용 미사일이 장착된 것이 눈에 띈다. 이달 초 사진으로 공개된 마구라 V7은 바다를 질주하는 다소 흐릿한 모습에서는 이번에 공개된 사진과 영상은 전체적인 특징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 키릴로 부다노프 중장은 지난 2일 마구라 V7이 AIM-9 미사일을 발사해서 러시아 수호이 30 전투기 2대를 격추했다면서, 이는 해상 드론이 전투기를 격추한 최초의 사례로 이번에 대중에 공개한 마구라 V7의 무장과 같다 해가지고 지금 한 게 이 사진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공개된 사진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삼지창이 우크라이나 나라 그 국장이거든요. 나라의 문장. 근데 요게 사이드와인드 적외선 미사일 2대가 장착이 되고 카메라 있고, 요게 사람 안 타는 배, 사람 안 타는 함정. 이것도 아마 무슨 카메라 감지기 같아요. 앞에 보니 이것도 무슨 감지기 같아 보니까 사람 안 타고 가면서 확인해가지고 미사일을 쏴가지고 미사일이 전투기 2대를 부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옆으로 본 모습은 이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는 배에 달아가지고 이걸 쏘아가지고 비행기를 격추시키는 상황까지 왔으니까 우크라이나의 이 소프트웨어 기술이 어마어마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기술이 대단하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센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앞에서 봤던 센서 여기 붙어 있고, 마구라 V7은 앞서 헬리콥터를 격추하는 등 활약을 펼친 마구라 V5의 최신판이다 해가지고, 이게 지난번에 격추했을 때 그때 실물 배가 움직이는 사진은 이렇게 나왔거든요. 희미하게 나왔는데, 여기도 보면 여기 미사일 한 대, 미사일 2대 있죠. 그 다음에 이 배가 지금 무인 조정으로 가는 배거든요. 사람 안 타고. 자, 그래 가다가 비행기를 쏘아가지고 떨어뜨렸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보도에 따르면 마구라 V7의 길이는 7.6m. 우리 교수만 아니야. 7.6m. 270마리 디젤 엔진을 탑재했으면 최고 72, 시속 72. 시속 70이면 그게 날아가는 건데. 자동차 속도가 같잖아. 우리 80km. 시내 주행 속도가 같으면 이게 지금 날아가는 바다에 있어. 또한 최대 640kg의 무기를 싣고 1400km. 그러면 10마일 채 안 되네요. 1400km 이상의 범위를 보조 발전기를 사용하여 사용 시 최대 7일까지 작전할 수 있다.
Q 인디펜던트는 마구라2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다면서 V7은 대공 미사일과 기관총을 장착할 수 있으며 V5는 주로 함선 파괴용으로 활용된다고 보도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 안에 앞에 있는 카메라 가지고 지금 날아가는 비행기를 잡아가지고 미사일 발사하는 어떤 그 동영상이 있는데 수호이 30 전투기 격추했다고 되어 있고 이처럼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군은 비대칭 전력으로 다양한 해상도를 개발해 러시아군을 압박해왔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마구라 드론과 C-베이비 등의 자폭 드론이 러시아의 여러 선박과 주요 자산을 파괴했다면서 이는 흑계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흐름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이 마구라 V7로 러시아 흑계 항구도시 노브로스크 인근을 비행하던 수호이 30 전투기들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영상을 보니 먼 거리에서 폭발한 물체가 불의 14인치 바다로 추락하는 장면이 확인된다라고 했는데 비행기가 이 비행기입니다. 이게 수호이 30이라는 비행기거든요. 이렇게 날개, 앞날개를 보시면 이게 최신 버전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사람, 이게 조종사 둘이 타는 비행기가 돼가지고 이게 주력 비행기입니다. 러시아군이 주력 비행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버전이 앞날개에 작은 날개가 부트가 있는 이것이 또 마찬가지 그 주력 비행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이제 두 가지 버전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수호이 30인데 이것 중에 어느 것을 두 대를 격추시켰는지 모르지만 이 비행기를 격추시켰다 하니까 이 해상 드론이 대단한 거죠. 저 속도를 맞춰서 유도 그냥 따라가면서 싼 거죠. 적외선 미사일이라 하니까 비행기 엔진에서 배기가스만 나오면 무조건 끝까지 따라가갖고 추적하고 추적을 써야죠. 어쨌든 그래서 요즘에 또대가 부러지는 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기술로 배에서 비행기를 격추하는 얘기도 나와가지고 하여튼 이번 주에 뉴스가 배 관련된 뉴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근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자, 정보, 통신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통신만 가지고 뭐 그렇다 저렇다 하는 부분이 아니라 통신, 정보, 그 다음에 AI 이런 것들이 동시에 결합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제 요즘에 복합적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의 그 실력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여러 가지 실력이 기반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그 누적적으로 융합되는 거니까 그 지금 우리나라가 앞으로 굉장히 이제 옛날처럼 뭐 하나 잘한다라고 이렇게 내세울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잘 돼요. 대표적인 게 지금 SK텔레콤, 유심, 정보 3년 전부터 빼나갔다고 지금 발표가 됐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짓이냐 이거죠. 그래서 2,700만의 정보가 다 넘어갔을 거다라고 하는데 환장이 됐습니다. 지금 저도 SKS거든요. 저는 한쪽으로 KT로 전 식구들이 하면 싸게 한다고 한 1년 전에 전 식구들이 전체 다 KT로 넘어갔습니까? SK 전부 SK였는데 전부 그 SK가 좀 많거든요. 근데 지금 2,700만 건에 대한 정보가 넘어갔다니까 마음이 착잡합니다. 지금. 유심 신청한다면 이제 연락. 저도 유심 신청해놨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개인정보 떠나면 지금 오늘 문자 메시지 온 거는 유심 말고 이심으로 하면은 됩니다라고 문자가 왔는데 이심은 가상 유심이거든요. 난 유심이 안 되던데. 이시 핸드폰이 뭐예요? 기존 3.
뭐 쓰리? 폴드 3. 폴드 폴드 3면 3가 20이 될 텐데. 이심이 저번에 일본 갈 때 이심을 하려고 했는데 안 돼. 안 되더라고. 이 기종은 안 되나 봐. 20 활성화를 안 시킨 게 아니야. 아무리 해도 안 돼. 이 아, 폴드 3 안 돼. 이 내기 3잖아. 안 돼. 이심이 안 돼. 5 버트. 아니 4 버트 되는가 그럴까 아마. 요 기종은 안 돼. 진짜요. 요 기종까지 봐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 안 돼. 그래 3잖아. 이것도 3거든. 같이 나온 기종이거든. 아 근데 이거는 옆으로 길게 예, 이게 펴지고 저거는 네. 다리로 접히고 아 안 돼. 폴더 3 나도 해보려니까 안 안 되더라고. 3 안 돼. 일본 갈 때 안 4 돼가지고. 버트 돼. 4 버트. 그 로밍을 했잖아. 안 돼. 바꿔. 이게 국가적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이게 지금 손실이거든요. 그다음에 정부가 3년 전부터 넘어갔다는 것 자체를 몰랐었는지 아니면 알고서도 은폐를 여부가 했는지. 큰 건지가 그냥 쉬쉬하고 있었는지 그러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유심 다 바꿔야 되죠. 사람들 불편하죠. 이런 부분들을 안고 있는 이게 앞으로 이 유사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지금 우리 휴대폰을 못 쓰게 된다 하게 되면 휴대폰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금융 정보라든지 뭐 우리 여러 가지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잠겨서 못 연다는 얘기가 되면 난감하죠. 전화를 못 걸죠. 전화번호 몇 개 외웁니까? 전화번호 10개 외웁니까? 유심을 바꿔줄 의향이 없는 거지. 우리 식구 엄마. 그 나오잖아요. 회장 와이프 바꾸는데 몇 조로 들어가면서 몇 조로 쓰면서 꼴랑이 유심 하나 7천원짜리 안 바꿔준다고. 아, 말을 그랬다고요? 자기 회장 와이프 바꾸는데 2조인가 쓰면서 그 댓글이 삭제됐어. 그렇지. 그래가지고 심각하지. 그게 한참 인터넷상에 아니 마누라 바꾸는데 2조 쓰면서 꼴랑 7천원짜리 유심 하나 안 바꿔준다고. 유심 하나 7천원이거든. 7천원이가 8천원이거든. 그 일단 좋은 사람이 얘기를 했긴 했는데 자기 혼자 얘기지. 그게 2,700만이 7천원씩 꼽혀야 되는데요. 이주보다 싸다. 그리고 2조인데 2조보다 안 되지. 안 되지 2조 안 돼. 회장 와이프 바꾸는데 2조 쓰면서 유심. 아, 와이프 바꾸는 이주 써야 돼. 아니 안 바꿔준다는 거 그래. 그 우리 신랑은 와이프 못 바꾸겠다. 돈이 없으면 못 바꿔. 아니지. 이거 뭐 그냥 돈 쓰기 바꾸려면 돈을 내고 바꿔야지. 돈 쓰기 싫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지. 이거는 또 드론 중에서 그 뭡니까 어떤 드론인데 우리 그동안에 저 동산업에서 저 참치 찾는데 드론 많이 썼다 했는데 여기는 지금 보면 최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남태평양 참치 찾던 드론이 남해에서 정찰기로 변신했다는 게 지금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해군에서 그 이제 민간용으로 쓰던 참치 잡던 것을 유사시에 바로 해군 군수 물자로 쓰겠다. 그래서 지금 그 가능성을 해본 것인데 해군에서 처음으로 민간에서 쓰던 것을 훈련용으로 군사 훈련용으로 전환해서 한번 써봤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골판지로 만든 드론으로 자폭 드론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지 검증해봤다. 그 다음에 배송하는 드론도 배송 물건을 폭탄으로 바꿔가지고 해봤는데 효과가 있더라. 지금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레저용 무인 요트를 가지고 즉 함정에다가 박치기를 해서 자폭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죠. 공격. 그래서 굳이 군사용으로 개발되어 있지 않았어도 민간용으로 비용을 적게 들이고
만든 것일지라도 효율이 괜찮으면 그것을 동원해서 무기화 쓰겠다. 지금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가용, 집에 자가용 군수물자로 차출되는 게 있죠. SUV 같은 거, 트럭 같은 것들은 군수용으로 유사시에는 써보도록 하겠다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미국 그 저기 전투용 차량들 그 예. 불화막돼가지고 예. 다 하잖아요. 예, 그는 이제 기본 만들기를 전투용으로 만든 걸 이제 넘어오는데 이거는 기본 상업용으로 만든 걸 군용으로 쓰겠다는 얘기. 그렇죠. 예. 지금 타고 다니는 카니발도. 카니발도 그래? 유사시 구분. 유사시. 구분 배분을 위해. 우리 신랑 그 도- 트럭도. 동원훈련대 시 다 다른 전쟁 시 예. 다. 요 배들도 다. 저는 이제 전쟁 시에 동원시키겠다는 대상에서 타락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연식 이런 식으로 돼요. 연식이 돼가지고 동원훈련도 끝났고 예. 민방위도 끝났고 근데 다 끝나버렸어. 민방위도 끝났어. 교수님 저는 그거 쓸모가 없다는 얘기잖아. 민방위? 그 정부처리 기사 있다고 그래요? 그 전쟁 어디로 전시회 마을 통신 담당하고 아직 쓸모가 있네. 쓸모 있다요. 아니 네 뭐 자격증이 있으니까 통신 자격증이 있으니까 뭐. 그렇겠죠. 그런 게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연락이 오죠. 저 전시에 어디로 모여라. 네. 맞아요. 양양에서 면사무소에 연락이 왔어요. 양양 사무소로 뭐 이런 그때 추석도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렇게 되죠. 전쟁은 끝까지 갈 수 있겠네. 자격증이 있는 사람. 아니 저쪽에 여기가 주무진 의사무소예요. 이제는 투수가 바뀌었으니까 또 다시 열어보겠지. 13일 날 울산 바다 앞에서 드론 한 대가 날아올랐다. 평소 남태평양에서 참치 어군을 쫓던 이 드론이 잡는 것이 다름 아닌 적 함정 최대 40배까지 확대할 수 있는 고성능 카메라로 바다를 훑기 시작해갖고 드론이 바다 위를 비행하며 찍은 영상이 선박 해양 플란트 연구소 이거 현대에 갖고 있는 겁니다. 현대 연구소입니다. 이거 선박 해양 플란트 연구소에서 자율운항 선박 성능 실증센터 있거든요. 원래 있습니다. 그럼 자율운항 선박이라 하면 사람 안 타는 배라는 얘기입니다. 예. 임시로 차려진 해군 지휘 통제소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이렇게 드론의 영상이 화면으로 바로 전달된다는 얘기죠. 멀리서 적 함정을 파악하는 이 가상의 적이죠. 예. 활자 들어오는 본격적인 추적 감시를 시작했다. 카메라를 확대하자 탑승한 성조원의 얼굴까지 생생하게 전달됐다. 해군은 지난 12일부터 다시간 울산에 있는 바다에서 상용 무인체계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검증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래갖고 지금 이게 있는데 이게 지금 참치잡이 배에 갖고 있는 저의 어떤 겁니다. 이걸 가지고 참치 나는 물속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어. 아니 이게 하늘나 항공님. 사조선화대를 저거 쓰고 있다고. 예. 그래서 지금 요즘에 참치 배에 이 드론 조작하는 항해사들을 태웁니다. 예, 아예 따로. 교수님 뭘 찾는데 쓰입니다. 뭘 찾는데 쓰입니다. 참치대. 예전에는 헬기를 띄워가지고 참치를 잡았는데 지금 그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저기도 드론으로 잠시 확인해가지고 참치 때 찾는 데 있어요. 때가 저기에서 바로 영상을 찍어가지고 배에다가 바로 송출되게끔. 그래서 참치대가 하늘에서 보이나 봐요. 네. 우리 지역구 다니는 밑에 보글에 깨끗한데 보이지 뭐예요? 보글에 딱 가는 거 보이지 참치대가 않습니까? 보이지 때가리가 가는 거다. 비슷합니다. 이 하얀 파도 치면서 튄단 말이에요. 고기 사냥할 때. 물결이 이렇게 그 다른 참치가 있는 그쪽에 보면 참치 미끼가 되는 또 작은 어군들을 몰고 다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팍 하늘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물속에 너무 그러면 가서 이제 이런 보는 줄 알았지. 오금 탐지기 다 옛날에 헬리콥터 가지고 다 어금 탐지기는 이제 보이는데 그게 참 진짜인지는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잖아. 아. 그러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제 배를 띄워가지고 이제 보는 거지. 아니, 배를 띄우고. 우리 저 요 카페 5층에서 보면은 물 밑에 그 미역 많이 있는 데는 시커멓고 미역 없는 데는 하얗고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높은 곳에서 보면 그게 더 잘 보입니다. 밑에가 뭐 고기가 이렇게 있는지 그냥 고기 없는 지역인지 이런 것들이 위에서 보면 잘 보여요. 그래서 저 옛날부터 헬기부터 썼습니다. 헬기 썼던. 그래서 초랑할 때부터 헬기를 싣고 가다가 처음에 그 다음에 초랑할 때 현장 도착하기 전까지 헬기 싣고 가면은 헬기 조종사 초랑할 때부터 바꾸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바꾼 게 현지의 헬기 조종사하고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헬기 조종사가 아예 의장 현지에 나와갖고 있고 그래가지고 계약하면 날아와가지고 쫙 다니면서 어디에 있네 뭐 얘기해주고 가요. 그럼 그 사람한테 수업을 줘야 돼요. 그렇게 하다가 그 이후에 지금 바꾼 것이 이겁니다. 지금 비행기 열 대 있잖아요. 하늘에 한 대 날아오고 있죠. 밑에 두 대 대기하고 있죠. 그 모양도 보면은 저 뭐고 프로펠러처럼 위로 달린 전시등 국가 위기가 발생했을 때 상용 무인기, 무인 수상정 등의 민간 자원을 동원해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훈련. 민간 무인 수상정 세척과 드론 10대. 민간 무인 수상정 체계라는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저 무인 수상정 만들 수 있는 데가 현대, 한화, NC 이렇습니다. 무인 수상정 만들어가지고 훈련은 참치 여군 탐지용 드론 2기를 띄우는 것으로 시작했다. 국내 드론 업체가 개발한 이 드론은 가로 3m, 세로 1.9m 크기로 남태평양 일대에서 참치잡이 원양어선에 실려 실제로 활용도가 있다. 3시간 동안 최대 시속 100km로 비행할 수 있고 40배 중 기능이 있는 전자광학 적외선 카메라 2개가 탑재되어 있다. 드론은 내축 프로펠러에 의지해서 천천히 수직으로 이륙한 뒤 고정 날개로 비행을 시작했다. 한 대는 해상 표적이 있는 울산 바다를 향해서 가고 다른 한 대는 지상 표적을 향해 날아갔다. 이날은 바람이 강하게 불어 지상에서 드론을 띄웠지만 민간 바지선을 드론의 모함으로 활용해 바다에서 드론을 띄우는 훈련도 진행 중이다. 날아오는 드론은 사람과 차량, 선박 등을 식별해 임시지휘 통제소에 실시하는 영상 정보를 전달했고 표적을 확인한 뒤로는 주위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추적 감시했다. 어군 탐정 드론이 해상 표적 위치를 확인하자 자율운항 시험선 해양누리호 각판에서 골판지 드론이 출격했다. 골판지로 만들어진 이 드론은 가로세로 길이가 1m가 채 안 되지만 1시간 동안 최대 시속 80km 빠르게 비행할 수 있다. 사람이 손으로 던져 이륙하는 핸드런치 방식이다. 이거 지금 얘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골판지로서 한데 이게 가로세로 1m짜리랍니다. 골판지 드론은 적함으로 설정된 해상 표준을 위해 돌진했고 충돌 직전까지의 영상을 지휘 통제소에 전달했다. 화면에 나타난다는 거죠. 훈련에서는 표적에 직접 충돌하지 않고 바로 앞바다에 떨어졌다. 실전에선 폭탄을 실은 골판지 드론이 적함 조타실전을 이용해 자폭 공격할 수 있다. 평소 배송 드론으로 활용되는 상용 멀티포트 드론은 이날 폭탄 투하 인형 물자 수송 임무를 수행했다. 길이 1.3m, 폭 1.2m 크기의 배송 드론은 6개 축에 프로펠러가 달려 수직으로 이륙할 수 있고 가운데 무근을 실을 수 있도록 별도 공간이 있다. 해양 유리호에서 이륙한 배송 드론은 지상 표적으로 이동해 폭탄을 모사한 1.5리터짜리 물통을 투하하고
군수 물자가 숙성했다. 1.5리터를 하면 우리 물병 하나 저 2리터 들어가잖아요. 네. 그겁니다. 그건데 그 정도 크기의 무게의 폭탄을 투하했다는 얘기고, 무인기뿐 아니라 상용 무인수상도 훈련에 참여한 무인수상장은 레저용으로 개발된 아우라로 전장 8m 크기의 시속 70km인 3톤급 무인요트다. 아우라 한화가 개발한 겁니다. 아우라는 감시 전차를 들어오니 전달된 해상 표적 좌표로 빠르게 이동해서 적 함정의 돌진에 충돌하는 방식으로 가상 표적 공격을 모사했다. 훈련에서 실제 수비를 그 충돌을 직접 회피했다. 전시 상황에서는 고속 무인정에 다량의 폭탄을 싣고 적함과 충돌에 자폭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인 설명했다. 훈련 내내 드론과 무인 수상장 카메라에 찍힌 영상 경호 실시간으로 임시 지휘 통제소에 모였고, 해군은 각 영상을 종합하여 상용 무인 체계의 차례로 임무를 하더래. 이게 사람 안 탄 민간 보트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배가 보일 겁니다. 이런 배가 강릉 앞에 왔다 갔다 하면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할 건지 아니면 사람 없는 배라 할 건지 이제 구분을 해요. 어떤 표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지금 애매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작업하다가 물에 빠졌는지 이게 자율인지 라는 부분이 이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보고 사람이 아마 이런 배들을 사람이 타고 조종해도 되고, 조종만 보이거든요. 조종해도 되고 조종을 원격으로 해가지고 무인으로 원격 조종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이렇게 개발해 놓으면 이제 애매해집니다. 이게 지금 사람이 타다가 물에 추락을 했는지 사람 안 타고 있는 건지. 왜냐하면 이거 지금 우리 지난 토요일에 했듯이 작업을 갔다가 사람이 실종됐다고 신고할 수 있는 딱 상황이거든요. 사람이 배 보고 나갔다가 사람이 물에 빠지고 배만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파악해야 될지 이제 애매해진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차피 이제 주변에서 이게 자율운항 보트다 하는 걸 모르고 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해군은 이번 훈련을 바탕으로 들어온 무인수상 등 위반을 보이는 상용 무인체계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향후 동원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좋은데, 그러면 보상을 해줘야죠. 예.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는 의외로 국가가 보상하는 체계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반발이 있는 거죠. 군사적 효용성이 검증된 상용 무인 필요시 대량으로 생산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는 얘기고, 뭐 좀 그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그것도 마찬가지. 지금 그런 것들을 했던 동영상이 있어서 했는데, 여기도 보면은 지금 그걸 할 수 있게끔 한다는 이게 유튜브도 나오고 이러는데, 이렇게 기술은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도 보이기는 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예산이 이런 데 충분히 들어가느냐 하는 거고요. 이런 걸 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을 가질 수 있느냐는 거죠. 뭐 요즘에 얼마든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민간에서 이걸 쓴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국가가 필요하니 공짜로 내놓으시오 하면, 우리 이때까지 많이 그렇게 했거든요. 국가가 쓰신다고 하면 공짜로 가져가시죠 하는 거는 옛날 농사 지을 때 얘기고, 지금은 이런 거 개발하고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런데 그 비용을 국가가 압수해가는 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국가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국력으로 이런 것들을 커버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쓸데없는데 돈 안 써야 될 때를 좀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하는 것도 그렇고 지난번에 비상계엄한 것도 그렇고 돈 안 쓸 때 돈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는 그냥 선거한다지만 선거에 각 당에 보존해주는 돈이 뭐 30억인가? 10몇 억인가? 그게 그냥 선거에 공짜돈 나온다는 식으로 하는데 그 전부 우리가 세금 낸 돈이거든요. 그 돈 우리가 다 필요할 때 약값으로 보존받아야 되고 필요할 때에 어려운 사람들 다 지원해야 되고 필요한 도로도 개보수해야 되고 이런데 보상도 해줘야 되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안 해도 될 일에 돈을 많이 쓰는 부분들은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